안녕하세요. 저는 체인지그라운드 김주연 팀장입니다. 재능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통은 재능이 타고나는 거,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거라고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뭔가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만든 사람들을 보면 역시 재능을 타고나서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지라고 많은 분들이 반응을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우리랑 다른지, 우리가 갖지 못한 무언가를 가지고 태어났는지, 그리고 노력으로 재능을 따라잡지 못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정말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걸 알아야 우리가 노력을 하든지 말든지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결정이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예를 들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레이 앨런이라는 NBA 농구 선수예요. NBA 역대 3점 슛 성공 개수 1위 기록의 보유자거든요. 이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점프슛을 잘하는 것이 신의 축복 덕분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정말 화가 난대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내가 매일 들인 노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며칠이 아니라 매일 들인 노력. 오히려 이렇게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칭송받는 사람들은 그 재능을 보지 말고 내가 들인 노력에 집중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타고났으니까 저렇게 태어났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매일 하면 달라질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노력으로 어떤 능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잠재력을 이렇게 생각하세요. 분야별로 고정된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 잠재력을 운 좋게 발견해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죠. 그 부모님의 역할을, 그 재능을 운 좋게 발견하는 역할을 한다고 많이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잠재력은 크기가 정해진 그릇이랑 같아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딱 그 용량까지만 채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실 경우에 교육은 내가 가지고 태어난 그릇에 최대한 많은 것을 담기 위한 노력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훈련은 타고난 정해진 잠재력의 최대치에 도달하는 거라고 믿어왔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1만 시간의 재발견을 쓴 이 저자는 이 사기 그릇이 아니라 이 잠재력은 크기와 모양이 바뀔 수 있는 그릇,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분은 안데르스 에릭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뭘 하셨냐면 30년 이상 연구하셨어요. 뭘 연구하셨냐면 다양한 분야에 있는 탁월한 실력을 가진 특별한 사람들에 대해서 30년 동안 연구했어요. 그 사람들이 뭐가 다른지 그걸 가지고 집중을 하셔서 연구하셨는데, 결론은 비범한 능력이 확실히 있다, 이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게 선천적인 재능이 아니고 만들어진 것이라고 결론을 지어요. 이 선천적인 재능이 아니라는 것만 알면 우리 인식이 모두 바뀔 수가 있죠. 왜냐면 그러면 학습이 인간이 타고난 능력을 활용하게 해주는 수단이 아니라 없던 능력을 창조하게 되는 수단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인식이 전환됨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독서 모임에서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분이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증명을 하세요. 근데 하나는 절대음감입니다. 절대음감이야말로 타고난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이게 절대음감이 인구 1만 명당 1명꼴로 나타나고, 또 베토벤에게는 있었지만 브람스는 가지고 있지 않았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거장 음악가 사이에서도 흔한 능력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극소수만 가지고 태어난 선천적 재능을 이 선천적 재능이 아닐 수 있다고 이제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어떤 공통점이 있었거든요. 이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년 시절에 음악 교육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심리학자 사카키바라라는 사람이 이제 이거를 증명을 해냈어요. 2세에서 6세 사이에 무작위로 선별된 24명을 대상으로 이제 자신이 선정한 14가지 화음을 모두 소리만 듣고 식별하는 훈련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일부는 1년 이하가 걸렸고 일부는 1년 이상이 걸렸어요. 각각 이제 속도가 다르니까. 근데 어쨌든 1년 반 이상이 걸린 후에 화음을 식별하는 시험을 봤는데 이 24명 중에 몇 명이 통과를 했을까요? 혹시? 전원, 계속 정답을 말씀하셔서 전원이 다 절대음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인구 1만 명당 1명꼴로 나타나던 것이 훈련을 하니까 24명 전원이 다 절대음감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훈련을 통해서 거의 모든 사람이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 절대음감은 약간 특이한 건 있는데 그 특정한 시기에 교육해야 된다는 그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2세에서 6세 사이에. 어쨌든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절대음감만 가지고 여전히 재능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예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생각이 돈이 되는 순간에 나오는 사례예요. 여기 조너선 하디스트라는 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분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8살 때 그림을 잠깐 관심을 보인 이후로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는 분인데 왜 그림을 그리게 됐냐면 취업 후에 삶의 의욕을 잃고 무엇을 하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엄청 치열하게 고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집에서 일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화가를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8살 이후로 제대로 된 그림을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다는 거. 그리고 지인이나 가족 중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그림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 그런데 화가가 되겠다고 이제 아이도 있는데 아이도 있는 아빠 입장에서 그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좀 굉장히 무모해 보이죠. 그런데 이 결심을 한 날 어떤 구체적인 결심을 했냐면 매일 그림을 그리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려 13년 동안 혼자서 그냥 혼자 그리고 마는 게 아니라 어떤 아티스트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매일 그린 그림을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피드백을 받고 계속 수정을 하고 계속 이제 노력해 나가는 과정을 했는데 13년 뒤에 어떻게 됐냐면 추측하시겠지만 그의 바람대로 정말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이분의 그림 한 점이 달러로 5짜리 이상으로 이제 가치로 이제 팔린다고 해요. 그거를 최소 $10,000라고 해도 한 점에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팔리는 거거든요. 이 그림이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어요. 2002년에 이렇게 그냥 매일 혼자서 그린 거예요. 근데 점점 이거 2011년이니까 지금은 훨씬 더 잘 그리시겠죠. 매일매일 그리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2013년 동안 그림 그리는 이야기가 책에는 나오는데 이건 11년이잖아요. 제가 사진을 못 찾아가지고 이거 갖고 왔는데 최근에 그린 그림들은 정말 더 놀라울 정도로 실제랑 거의 똑같을 정도로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한 이 예시들 있잖아요. 이 조너선 하디스트나 아까 그 알렌 선수나 아니면 절대음감의 사례처럼 거기서 제가 공통점을 찾아봤는데요.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재능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은 거, 그 사람들이 변할 수 있었던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매일 훈련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노력으로 재능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건데요. 이거는 뇌의 가수성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 뇌의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적응력을 가지고 있는 뇌의 특성인데 계속 꾸준한 자극을 주면 거기에 맞게 뇌가 변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자극에 반응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신경망을 재설계하는 능력. 이게 모든 인간이 똑같이 뛰어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뇌의 가소성은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거고 두 번째, 이거는 매일 훈련한 성실함입니다. 그 충분한 기간 동안. 아주 작은 습관의 힘 뒤에 책이 나오는데 이 책에서 변하는 성과는 질보다 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어떤 얘기냐면 훈련 강도가 아니라 횟수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시간을 진짜 빡세게 공부만 했다. 그렇다고 한 번에 이렇게 향상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보다 1시간을 하더라도 피드백을 받으면서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서 10일 동안 꾸준하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게 근데 아니라고 밝혀졌거든요. 모든 사람이 아까 절대음감 한 것처럼 어떤 친구들에게는 1년 이하의 시간이 걸렸고 어떤 친구들에게는 1년 반의 시간, 모두가 속도가 다른 거를 인정하고 그러니까 그 절대적인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횟수이고 그 횟수도 적절한 피드백을 받고 의식적인 노력을 하는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저희는 여기 매일이라는 이 단어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인용한 이 문장 있잖아요. 며칠이 아니라 매일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는 꾸준함. 그리고 또 공통점을 찾았는데 이분도 매일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리고 또 절대음감을 훈련한 그 친구들도 혹시 매일이라는 단어가 그 키워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여기에 everyday라고 써 있잖아요. 매일 훈련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놀라운 매일의 마법의 법칙을 우리도 적용하며 의식적인 노력으로 훈련을 하면 우리도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거는 또 다른 사실로도 또 증명이 되는데 이거는 기억력 테스트예요. 어떤 기억력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일반적인 사람들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의식적인 훈련을 시켰더니 다 뭐 1등하고 막 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은 여러 차례 반복 실험을 통해 확인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론은
적절한 방법과 훈련을 적용할 경우 의욕적인 건강한 성인이 특별한 유형의 기억과제에 대해 이례적인 수준의 성적을 얻지 못하게 막는 그 어떤 과학적으로 입증된 증거도 찾아내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재능을 갖지 못했다고 해서 못한다고 내가 스스로 내린 그 장벽을 없애도 된다는 거죠. 가능하다, 그 믿음만 있으면 뭐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실들로 증명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 사람은 재능이 있어, 타고난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리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거는 좀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재능을 타고났다고 인정하면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게 되지 못했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게 선천적인 거기 때문에 난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어. 이렇게 되고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면 노력을 안 하게 되고 계속 패배주의적으로 이제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노력을 안 하게 되는 순간 난 아무것도 안 하게 되고 그냥 재능 있는 사람들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능 결정론을 버린다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래서 이거는 내가 선택한 영역에서 필요한 능력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여기 이제 집중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지금이라도 뭐든지 개발할 수 있다고 믿으시고 뭔가를 꾸준히 열심히 하시면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인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1만 시간의 재발견의 저자 안드레스 에릭슨은 이런 결론을 냈어요. 올바른 연습을 충분한 기간에 걸쳐 수행해야 실력이 향상되고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다른 방법은 없다. 이 결론이 이게. 근데 저는 하나 여기 더 붙이고 싶은데 매일 꾸준히 이거거든요. 최소한 매일 꾸준히라는 결심이 있어야 매일 꾸준히 안 하더라도 그걸 계속 푸시해 나가는 능력이 이렇게 그 원동력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조금 쉬자 하면서 조금씩 쉬다 보면 이게 매일이 점점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다가 해도 안 돼. 이렇게 또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 습관으로 변화를 만들어 보자. 이런 결론인데요. 그럼 이렇게 제가 이런 결론을 얻고 확신을 가졌는데 저는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좀 실험을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책에서 얻었는데 그럼 내가 가지지 않은 능력은 뭘까? 저는 운동이거든요. 저는 운동이랑 너무 거리가 멀게 살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행동이 굼뜨고 느리고 그리고 항상 선비처럼 이제 천천히 걸어 다녔어요. 남편이 저를 나무늘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너무 느려서 고등학교 때 친구들도 그렇게 불렀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달리기를 해보기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저는 100m 달리기도 힘들었어요. 너무 숨이 헉헉대가지고 그리고 1분 달리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달리기가 9개월째 달리고 있고 매일 달리기는 이제 진짜 매일 해야 되겠다라는 확신이 선 다음에 이제 매일 달리기 28일째 됐는데요. 처음에 제가 이렇게 뛰는데 이것도 좀 많이 향상된 정도예요. 왜냐면 2.58km를 달리게 됐으니까 한 번에. 처음에는 100m도 못 달렸거든요. 처음에 1km당 8.33, 8분 33초가 걸렸던 것이 이제 한 10월쯤에는 6분 16초까지 줄어들었어요. 엄청 빨라진 거거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어젯밤에 해운대에서 자면서 해운대 바다를 달려봤어요. 여기 해운대 길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5.5분 55초. 한 1km를 6분 안에 달리면 꽤 빠른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직 제가 길이를 좀 더 늘려가야 되는데 지금 그래도 속도를 좀 줄이고 그래도 3km 정도 뛰었는데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5km 정도는 달릴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달리고 매일 달리고 사람들한테 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되게 잘 달리는 사람으로 여겨져요. 그분들도 이제 저를 노력을 보지 않고 이제 재능으로 이제 판단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본인이 달려도 소용이 없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달리는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했을 때 10km를 1시간 안에 들어오는 게 제 최종 목표거든요. 근데 너무 힘든데 일단 기간부터 늘리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근데 그 얘기를 어떤 분들한테 했더니 걸어서도 10km
1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어 라고 하는 거 너무 저의 노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레이 알렌이 했던 얘기가 좀 공감이 가더라고요.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앞으로 1시간 안에 10km를 달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너무 쉽게 폄훼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대가들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최정상까지 오른 분들은 얼마나 화가 날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을까, 그런 부분에서 공감이 됐습니다. 또 저에서 이제 확장을 해서 저희 아이들한테 어떤 습관을 길러줄까를 고민을 했는데요. 저희 매일 할 습관을 적어보라고 했어요. 남자애들, 어린애들이라서 이렇게 좀 엉망진창인데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거 최소한, 그러니까 습관을 만들려면 쉬워야 되고 매력적이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기도 많이 쓰는 것도 아니에요. 세 줄 쓰기. 이게 세 줄 쓰기가 또 매일 하려면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아주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이 세 줄 쓰기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쉬웠고, 그리고 피드백이 있었고, 뭔가 보상이 있었어요. 보상은 뭐냐면 아빠가 사실 아이들의 이 습관 형성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여기 밑에 피드백을 매일매일 줘요. 항상 이렇게 세 줄 쓰죠. 여기 왼쪽은 3학년 아이고 여기는 1학년 아이인데, 이렇게 3학년은 감사한 일도 써보라고 하고, 이렇게 뭐 그저 그런 평범한 날에도 맨날 일기 쓰라고 하면 오늘 쓸 게 없어, 오늘 기억이 안 나, 아니면 쓸 방법을 모른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세 줄을 쓸 수 있잖아. 오늘 그냥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냥 쓰라고 이렇게 세 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한국사를 읽으라고 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읽었다. 막 이런 글씨도 고쳐주고, 연필로 쓰렴 하면은 연필이 뻑뻑해서 못 써요. 이렇게 자기가 댓글도 달아요. 서로 일기를 통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 묘미가 또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모범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저희도 되게 부족한 부분이 많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는 습관이 기르기가 애들 맨날 만화책만 읽고, 제가 이렇게 한국사 이런 것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엄마의 마음에서는 좀 수준 높은 책도 읽고 좀 도움이 되는 책도 읽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맨날 만화책만 읽어요. 그래도 읽는 거에 의의를 두자. 그렇게 그냥 놔두고 있는데요. 한번 집에서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 습관을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 만들어가지고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뭔가 매일을 해보고 싶은 거에 생각이 나시지 않나요? 뭔가 해보고 싶으시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아이들에서 확장시켜서 저희 독서 모임에서도 이렇게 습관을 기르자 해서 저희 독서 모임뿐만 아니라 제가 또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하신 건데 66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만들으셔가지고 66일 동안 매일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66일 동안 매일 꾸준히 하면 습관으로 자리 잡는다는 그런 결과가 있어요. 그런 사회 실험이 있어서 66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어떤 분은 달리기를 하시고, 어떤 분은 자기 습관을 고치고, 막 나쁜 습관 고치기, 그리고 어떤 분은 잠을 자는 거, 어떤 분은 커피를 끊는 거, 이런 식으로 습관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믿음을 바꿔나가는 거를 저뿐만 아니라 이제 확대하는 과정. 그리고 여기서 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재능론에 빠져 계셨던 분이 있다면, 오늘 제 강연을 통해서 조금 변화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책이 여러 권 나왔잖아요. 또 책을 계속 읽다 보면 그런가 보다, 그냥 하나 읽었으면 그냥 넘겼을 텐데, 읽으면서 그래야 되나?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뭔가 계속 꿈틀꿈틀하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저는 책이 좋은 게 그 완벽한 이 설득 논리를 통해서 완전히 설득당해서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 그래서 오늘 팍톡 오신 여러분들도 이렇게 좋은 행사에 오신 만큼 제주도에서도 이렇게 오시고 하셨는데, 오늘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고 가셔서 책 읽는 그 즐거운 경험, 특별한 경험을 통해 이제 앞으로 계속 책 읽는 습관을 원동력으로 가지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어린 친구들이 다 재밌게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